자,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올해 봄에 참 심각했었는데 여름 잠잠해 갔죠? 다시 왔습니다. 보시죠. 수도권 덮친 미세먼지 오늘 공공차량 2부제 시행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기사입니다. 중국발 황사에 올가을 첫 미세먼지 공습이다. 수도권 공공차량 2부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봄철 기억을 좀 떠올려야 됩니다. 마스크도 하셔야 되고요. 나 외출하는 것도 굉장히 선택을 하셔야 되고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왔으면 좋은데 꼭 옵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요. 그래서 오늘 좀 조심해야 될 시절이 왔다는 기사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브렉시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일명기사 때 소개를 해드렸는데 관련 기사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영국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조차 못했습니다. EU 경제 다시 시계가 제로다. 굉장히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 보면 영국 하원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하자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행법, 그러니까 영국 내 국내법입니다. 국내 이행법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수정안이 먼저 통과가 되면서 이 합의안 자체는 표결에 붙여지지도 않았습니다. 보류된 겁니다. 또 보류가 된 겁니다. 그러자 존슨 총리 유럽연합에 3개월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연장이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사실은요. 이 브렉시트가 끝나야 되는 게 올해 초면 다 마무리가 됐어야 되거든요.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총선, 국민투표 등 예측 불허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노딜이면요. 뭔가 합의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이혼으로 비유하면요. 합의 이혼이 안 되고 그냥 갈라서고 별거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조치가 없고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이 얘기입니다. 김수환 평론가. 네. 이게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금 언론에 묘사가 심각하죠. 있어요. 예. 지금 국제 경제 예.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특히 이제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두 개의 국가가 예. 경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 못지않은 크기의 EU라는 거대한 경제가 예.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거든요. 영국도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저렇게 큰 나라가 저렇게 오랜 기간 불확실성을 계속 가져간다면 예. EU 전체에 미치는 불확실성의 효과는 대단한 것이고 예. 그거에 또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전파력은 또 대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어쨌든 뭐 그 국제기구나 이런 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예. 좀 여론 같은 걸 좀 만들고 영국이 스스로 좀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그냥 놔두는 것만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뭐 조언도 하고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화면도 보셨지만 여기 사진 보시면요.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 영국 런던에서 열린 모습입니다. 지금 영국도요. 이런 찬반 시위 굉장히 격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충돌도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브렉시트 하자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찬성 의견을 받았는데 그게 3년도 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영국, 이게 정치적 리더십에 지금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총리도 바뀌었어요. 이런 모습에 전 세계에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성장률 기사입니다.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정부 올해 성장률 전망 3개월 만에 2.4%에서 2%로 확 낮췄다. 0.4%포인트 정도 떨어진 게 뭐 확 낮춘 거냐라 말씀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요,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확 낮췄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장률 2.0%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출은 10개월째 감소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투자를 꺼려하는데 아까 잠깐 일명기사 보셨죠? 이 상황에서 부동산값만 오르고 있습니다. 재정 9월까지 이미 78.5% 집행, 성장을 지탱할 수 있는 여건 더 어렵다. 지금까지 재정을 통해서 성장을 버텨왔는데 그 여지도 지금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경제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 계속 있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는 어떻게 보세요? 5년 단임제의 예. 대통령께서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남은 2년 6개월 동안. 그렇다면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이 생긴다. 예.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예.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되시려고 52시간 근무제라든가 예.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예.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꾸만 투자 여력이 떨어져 갔거든요. 공장 하려던 사람들이 공장을 접어버렸던 거죠. 좀 바뀌시면 예. 나아질 것 같습니다.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과감하게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컷입니다.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태그는 국가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국가 브랜드 순위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의 한 브랜드 컨설팅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브랜드 가치는 2조 1천억 달러로 작년보다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해 10위에 오른 이탈리아를 앞섰는데요. 1위는 미국이, 2위는 지난해보다 브랜드 가치가 40.5%나 급등한 중국이 차지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슈태그는 라면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라면이나 간편식 챙기는 분들 많죠. 하지만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 육류 가공식품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분말이 들어있는 라면도 그 대상인데요. 해외에서 산 라면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여행 계획 중이시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슈태그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의 광고, 논란 속에 결국 송출을 중단했죠. 유독 한국어 자막에만 80년이란 숫자를 명시해 위안부 모독이란 비판이 이러는데요. 여기 그 패러디 영상이 나와 화제입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대학생 윤동현 씨가 출연했는데요. 영상에서 제 나이 땐 얼마나 힘드셨어요란 질문에 할머니는 그 끔찍한 고통은 영원히 잊을 수 없어 라고 외쳤습니다. 80년, 아니 8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명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